소방관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채용에 관한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채 자격 요건, 신원조회, 신체, 병력 등의 결격 사유, 체력 시험 언제 바뀌나요? 이런 것들인데, 이 채용 시스템이란 게 시험부터 해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요즘 시대의 흐름상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지기도 합니다. 가끔 처음 듣는 규정을 어디서 듣고 왔냐고 물어보면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말해줬대. 에라이. 물론 저희 창원소방본부 채널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성심성의껏 시비를 가려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만,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법을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법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법과 행정이 불일치하다면 그건 찐빠 아니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법률 해석이 필요한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소방청이나 다른 채용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도 관련 법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외에 별다른 답변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시험 관련해서 공표되지 않은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알아냈다는 건 당연히 다 거짓말이고요. 대부분 법전을 찾아보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봅시다. 법을 보는 데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는 점인데, 오늘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조문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문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령보다는 시행규칙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령은 너무 큰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은 대부분 시행규칙 선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검색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어디서 뭘 봐야 할지 감이 안 오죠? 야매 아니 실전 압축으로 수험생분들이 챙겨볼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여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이쪽 법령 체결도 쪽에 나오는 행정규칙 예규 두 건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를 예시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채용시험 가점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내 검색에서 가점을 검색하면 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 부분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 비율이 별표 6과 같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의 명단과 비고에서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의 기한은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취득하면 5점이나 주네요. 빨리 변호사 면허부터 따라가야겠다. 군 복무 중인 수험생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전역 시점과 시험 응시 시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제25조를 보면 전역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 링크를 따라가 보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으로 본다는 법이 있습니다. 기준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결격사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하고 있네요. 링크를 타고 확인해보면 정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신체 조건에 따른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에 검색 신체 조건으로 제4장 제23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표 5번은 조건이 너무 넓죠? 양호, 적합,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로 들어가 봅시다. 제6조 신체 검사로 이동해서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확인해 봅시다. 시행규칙보다 훨씬 자세하게 불합격 판정 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에서는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부터 학과 인정 범위, 시험의 공고, 이거 맨날 언제 올라오나 싶은데 다 법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네요. 얼마 전에 체력시험이 있었죠. 체력시험의 기준 역시 시행규칙보다 더 자세한 측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요. 다들 다치지 않고 준비한 만큼 좋은 점수 받아가셨기를 기원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 교육 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더욱더 상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으니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법제처에서 법을 찾아서 확인하는 건 나중에 소방관이 되어서 업무를 하실 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정보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어디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그랬는데 어디 학원에서 그러더라, 전에 어떤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뭐래대요, 이런 식의 의견은 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기가 힘듭니다. 추가로 시험 예고 등 공고문이 나가면 공고문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른이고 숫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정보는 몇 명을 뽑느냐, 트라인이 몇 점이냐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에서 다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나 재량의 범위에 있는 사항들은 시도마다 조금씩 방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학원가라든지 다른 수험생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등에도 잘 정리한 자료들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대부분 맞기는 합니다만 가장 정확한 출처를 가진 정보인 법을 참고하시는 게 만에 하나
하나의 손해 없이 정말 노력한 만큼 합격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이제 몇 관문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일상의 안전을 더하는 창원소방본부였습니다.